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척추 질환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다만 늦게 대처하고 늦게 치료가 시작되면 악화되고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죠.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그런 운동을 병행한다면 수술로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죠. 눈 떴을 때 하시는 이 스트레칭은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척추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나이 먹는 속도는 그 숫자에 비례한다. 척추하고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젊었을 때는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척추 질환인 반면 늦게 대처하고 늦게 치료가 시작되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악화되고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협착증, 디스크 같은 허리 질환, 척추 질환에 유발하는 통증의 양상은 뭐냐면은 제 허리가 바위돌이 달려가지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허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파요라는 말을 잘 안 쓰시고요. 단순하게 아프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죠. 모든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척추 질환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협착증과 디스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만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작은 불씨인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다만 통증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간과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 일반 근육통의 차이는요. 근육통과 달리 의자에 앉아있으면 더 아파져요. 앉아있으면 뭔가 불편해가지고 자꾸만 움직여야 되고 서고 싶어 합니다. 반면 허리 근육통은 앉아있을 때 오히려 통증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 통증, 근육통과 달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당기는 방사통이라고 하죠. 다리 감각 이상이 동반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특히 통증이 심합니다. 반면 근육통인 경우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근육통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근육통은 간단한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완화가 되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는 그렇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죠. 잘못된 자세, 잘못된 근육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그냥 운동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그런 운동을 병행한다면 수술로 가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죠. 눈 떴을 때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스트레칭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많이 구겨져 가지고 굳어있고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직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트레칭만 하셔도 하루가 훨씬 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을 취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근육은 바로 등과 허리의 근육이거든요. 그것을 푸는 스트레칭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어떠한 동작을 취하더라도 허리는 이 각도가 골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아치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무릎을 잡고 가슴으로 당겨 오르는데 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반대편 다리는 세워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후, 당길 때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허리의 아치, 전방 경사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당길 때 무너져 버리면 그만 당기셔야 됩니다. 둔부 근육과 허리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 통증과 디스크 예방에 좋은 운동이 됩니다. 한쪽으로 5초씩 시선은 이틀 보지 마시고요. 하늘 위로 보셔야 됩니다. 후 5초, 4, 3, 2 푸시고 반대편도 5초씩 후. 양쪽 다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이완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바로 역시 누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골반을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각도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세우시고 후 빼주시고 각도를 만드시고 다시 후 골반을 이렇게 비틀면서 허리에 아치를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 없는 분들은 다음 단계입니다. 각도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5초, 4, 3, 2, 1, 후. 허벅지, 척추뼈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올리는 겁니다. 과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총 3세트를 하시게 되면은 등 근육뿐만 아니라 복근도 이완시킬 수 있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엎드리셔가지고 손은 어깨 너비로 올리시고 무릎도 역시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게 한 상태에서 팔은 지면과 직각이고요. 허벅지도 지면과 직각이 되게 자세를 잡아주세요. 바로 유명한 고양이 자세인데요. 자,
5초씩 반복하면서 총 3세트로 하시면은 이 세 가지 이 스트레칭이 바로 여러분 기상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정상인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 아픈 경험은 흔치 않습니다. 일단 허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척추가 쉬는 게 아니거든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을 수만 있다면 척추는 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죠. 침대에서 아니면 땅바닥에서 누울 때 허리 비틀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척추의 변화, 굉장히 큰 데미지, 큰 스트레스가 오는 행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뼈 사이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눈 떴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집을 지을 때 철근을 세우지 않고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발라버리면 집 모양은 나올 수 있지만 무너지죠.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심이 바로 코어 근육과 우리 몸에 있는 척추뼈다. 척추뼈와 코어 근육은 하나예요, 하나.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소홀하게 되면 척추는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료보다 보면은 엑스레이 또는 MRI, CT를 먼저 보거든요. 상상을 해요. 아, 이분은 휠체어 타고 오실 것 같구나. 부축받고 지팡이를 잡고 그 통증에 찌든 얼굴로 들어오시겠구나라고 예상하다 딱 보면은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신 분이 간혹 계세요. 근데 병원에 왜 왔냐? 약간 불편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MRI 보면 여지없이 코어 근력이 엄청 좋으세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축받고 휠체어 타고 오는 경우는 코어 근육이 너무너무 부실한 경우입니다. 노년에 또는 중장년에 디스크 질환의 예후, 그다음에 치료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코어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인 장요근의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요근은요, 척추 양옆에 붙어서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고 척추의 압력을 분산시킨 동시에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협착증과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강화시킨 동시에 이완을 시켜야 됩니다. 장요근 강화 운동의 대표적인 방법은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좋은데, 따로 시간 내서 하기 힘들면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벽에 기대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세가 항상 바른 자세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앞에서 볼록, 뒤로 오목, 척추의 정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장요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밸런스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자, 한 발로 서 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걸 잡아보세요. 먼저 장요근이 양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유지하는 거죠. 이 유지하는 동작만 번갈아 가면서 하체의 근력뿐만 아니라 한 발로 서서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동작은 하체의 근력뿐만 아니라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익숙해지시면요, 팔을 잡고 누르세요. 밑으로 버티는 거죠. 약간 좀 초보인 분들은 벽에다가 등을 기대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장요근이 양쪽 다 강화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장요근이 약해져 버리면 허리가 앞으로 굽습니다. 장요근이 강화된 분들은 허리 각도가 이렇게 쓰는 반면, 장요근이 약화되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과 디스크를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자세가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장요근의 강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완인데요. 근육 또한 강한 힘도 있어야 되지만 역시 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탄성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강화하는 동시에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요. 장요근이 이완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사타구니가 접히기 때문에 장요근이 구겨집니다. 따라서 이 구겨진 장요근을 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동이 필요한데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장요근을 펴볼게요. 다리를 앞에 내민 상태에서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을 찢는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반드시 젖히면서, 너무 과하게 젖히지 마세요. 모든 동작은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완된 동시에 밸런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 강화 운동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고, 아울러 장요근이 펴지게 되면 허리 각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수술과 시술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운동 부족, 근육의 부족, 잘못된 생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교정을 하셔야지만 재발을 안 하는 것이지, 수술은 아무리 잘해도 교정하지 않는다면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다 알고는 계시지만 하고 싶어도 시간을 못 내고 이미 집에 오게 되면은 만사 귀찮아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침대 보면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분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기에도 저도 미안합니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작업을 할 때 잘못된 자세가 무엇이고 조심해야 될 자세, 내가 취해야 될 자세, 그것만 공부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적용만 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각도를 지키는 겁니다. 걸어도요, 앉아 있어도, 물건을 들어도, 심지어 엎드려 있어도 우리 척추의 각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물건을 들어 올린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되면 척추 각도가 굽혀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척추의 각도를 지키면서 골반만 접으면서 물건을 들어 올려도 역시 물건을 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걸을 때 그냥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고개는 정면 상방을 보면서 각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척추에 붙어있는 코어 근육을 상상하면서 힘을 주고 걸으시고, 앉아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의 각도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신다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기에 척추 질환을 없앨 수 있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뭐든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뼈 건강이죠. 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영양분은 바로 칼슘과 비타민 D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음식일 경우에는요, 우유가 있고 멸치도 있고요, 치즈, 이런 것도 칼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대표적인 게 참치, 연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계란의 노른자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바는 비타민 D와 칼슘 정도는 치료하는데 검증된 영양소예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가격대는 2만 원에 3만 원 미만이면 충분히 좋은 영양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항염증, 항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근육이죠. 특히 갱년기를 지난 여성분들은 근소실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근육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원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죠. 고기도 좋지만 아니면 생선, 생각보다 채소 같은 데도 단백질을 구할 수 있거든요. 콩 대표적이죠. 이런 걸 통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